오전 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토마토 투자자문 김종수 운용력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인데 비가 좀 내립니다. 주식시장에도 오늘은 지수는 좀 견조했는데 하락하는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있다 보니까 날씨랑 좀 비슷하게 주가가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중요한 좀 변곡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좀 미리 선행으로 전략을 좀 제시를 했었는데요. 오늘 내용 한번 잘 들어보세요. 변곡이 저는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변곡점이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변곡점이라는 거는 도대체 뭡니까? 그냥 변곡점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니까 변곡점인 거예요? 그건 아니죠. 변곡이라는 거는 중요한 어떤 경로에 있다는 얘기예요. 점은 이제 시점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저는 이거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 변곡점이 고점 징후에서 나오는 변곡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현금을 당연히 늘려야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저점 징후에서 나타나는 변곡점이라고 한다면은 악재가 나와도 주식을 사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2300이 깼을 때 이때는 악재가 많았습니까? 호재가 많았습니까? 이때는 주도주들이 추세가 무너진 것이 많았습니까? 아니면은 추세가 잘 유지된 게 많았습니까? 차트가 이쁜 게 많았나요? 망가진 게 많았나요? 이때는요. 이때는 차트가 이쁜 게 많았나요? 망가진 게 많았나요? 그죠? 근데 실제로 차트가 망가졌을 때 사서 차트가 정말 이쁠 때 파는 게 큰 수익으로 기결되잖아요. 그죠? 근데 요때의 현상을 보고서 좋다라고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요때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서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계엄이 터진 걸 가지고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 끝났다. 작년도에 우리나라 시장이 해외 시장보다 월등히 약했었던, 그래서 대한민국 주식을 다 팔고 이제 해외 시장 뭐 이런 주식을 옮겼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해외 시장보다 우리나라가 더 견조해졌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좀 몰이를 하는 이런 구간에서 결정을 잘해야 돼요. 주식하는 사람들은. 그걸 변곡점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고점 징후에서 나타나는 변곡점, 저점 징후에서 나타나는 변곡점.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변곡점은 고점 징후에서 나타나는 변곡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 제가 방송을 보면은 방산주나 조선주, 그 다음에 뭐 원전주 주식들이 좀 랠리가 좀 나왔었고, 또 화장품 관련된 이런 주식들, 그죠? 이런 주식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에서 좀 수익을 이제 좀 병행을 하고, 가용현금을 좀 늘려놔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전략을 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감회 정석에서 여러분들과 그 데일리로 만나는 거 있잖아요. 전화 연결해서 하는 거. 거기서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그게 이제 뭘 의미하냐면은, 가용현금을 늘리라고 보면은, 현금을 늘리라고 했으니까, 그럼 폭락장을 대비한다는 얘기인가? 그래서 다시 또 저점에 나왔을 때 주식을 살 생각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저점 징후는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시장에서. 왜냐면 2284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져 있는 상태니까. 그죠? 근데 이것도 관점을 바꾸면, 지금은 2570이지 만약에 2700이나 2800을 가는 시장이 대선 이후에 만들어진다면, 그죠? 정권이 바뀌면서 정권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베팅하는 머니들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이제 대한민국 관세와 관련된 이런 것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빨리 풀리는 거죠. 그러면은 얼마든지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거에 비하면은 요거는 저점이 될 수 있는 거죠. 즉 고점 징후나 저점 징후라는 거는 우리가 상대적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절대값이라는 건 없어요. 절대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런 건 세상에 없어요. 상대적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 앞으로 3개월, 6개월 비에 비해서 지금의 지수 위치가 내가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리고 그 근거는 뭐냐. 이제 그걸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세부 전략을 세우는 건데, 제가 오늘 이야기할 때 변곡점이라는 이야기를 맨 처음에 던지면서 고점 징후를 이야기하고 저점 징후를 얘기를 했으면 여러분 현금을 늘리세요. 이제 급락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폭락대 주식을 한번 사봅시다. 요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제 2700과 2800 이제 대선 이후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조선주 가는 거 봤죠? 방산주 가는 거 봤죠? 바이오도 이제 달릴 거고요. 전력주 더 갈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 배터리 빠질 만큼 빠졌잖아요. 이제 갈 때 됐잖아요. 그죠? 예. 요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무조건 지르세요. 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변곡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변곡점은 어떤 걸 의미를 하는 거냐면, 이 주도주가 바뀔 수 있겠구나. 그런 징후들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주도주들이 바뀔 때 나타났던 이 징후들이 저는 계속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마감의 정석에서 제가 이 전략을 제시할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일요일 날 제가 저녁 9시 공개 방송 할 때도 계속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주도주의 출현이 나와야 된다. 조선하고 방산주만 가지고는 안 되고 자금 쏠림이 나와야 된다. 이 신호가 안 나오고 있다 지금. 그 얘기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예.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새로운 주도주의 출현이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흐름이 나타나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짙어지고 있더라. 어제보다, 엊그제보다, 3일 전보다, 일주일 전보다. 대표적으로 유가가 급락하고 있고요. 환율이 급락하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는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치 변수가 계속 시장을 장악하지는 않을 거예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둔감해질 거라고 봅니다. 관세와 관련된 이 충격도 둔감해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보통 정권 초기에는 이건 이제 캠피셔 분께서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캠피셔 아시죠? 네. 그 하워드 막스나 워렌 버핏급에 해당하는 이 수백조를 운영하는 되게 유명하신 투자가 분인데, 그분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이제 정치적인 변수하고 시장을 많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공화당, 민주당이 들어섰을 때, 그때 이제 시장 상황, 어떻게 움직였었는지를 통계적인 걸로 많이 보여주는데 상당히 좀 설득력이 있습니다. 잘 맞았고. 그러니까 보통 정권 초기, 요번에 만약에 대선 초입이 되면 경기 부양을 하는 쪽으로 지금 정책을 잡을 거기 때문에, 그잖아요?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게 되면 경기가 망가졌기 때문에 이 경기를 살리려고 하지, 여기서 경기가 어려우니까 여러분 망한 김에 더 한번 망해봅시다. 응? 기업들 이번에 경쟁력 도태돼서 지금 위협받고 있는데 이참에 그냥 법인세 다 받지 말고 한번 나락으로 갑시다. 이런 식으로 안 간다고요. 어떤 식으로든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뭐가 나요? 조치를 만든다고. 그게 기대감인 거예요, 여러분. 방산과 조선주에 대한 이 기대감이 얘네들로 절대 끝나지 않아요. 퍼질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죠? 퍼진다니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들이 돈 벌어야 되거든. 자기들이 돈 벌어야 되거든, 여러분. 자기들이 살아야 돼요. 응? 기득권이 돈을 벌어야 된다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패턴은 만들어질 건데, 그 가는 과정들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진짜 인내력도 필요하고, 이 등락 속에서 그 유혹도 참을 줄 알아야 되고, 뚝심 있게 가져가기도 해야 되고, 현금 쓰고 싶은데 진짜 참아야 될 줄도 알아야 되고, 눈앞에서 막 움직이는 건데, 중요한 건 요건데, 나 그럼 전략 유지야. 안 바꿔. 이거 진짜 쉽지 않거든. 근데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수많은 투자가들은 불을 축적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투자의 대가들은.
그죠? 그럴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 저는 이 주도주가 좀 교체될 때 나타날 수 있을 만한 징후들이 계속 보이더라, 이거. 유가가 급락했다. 돈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환율의 급락. 큰 돈이 무부했다는 얘기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대선 관련된 대기하고 있는 자금, 이러한 변수들. 이러한 변수들이 있는데 지금 뭐가 없어요, 여러분? 자금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이게 자금 쏠림이 없어요. 무슨 소리냐? 조선주 자금 쏠리더만 보니까 무슨 소리냐? 방산주 자금 쏠리더만. 여러분, 조선주하고 방산주는 원래 돈이 그쪽으로 제일 먼저 들어왔던 애들이에요. 그건 돈이 쏠린 게 아니라 원래 주도주였던 애들이에요. 주도주였는데 힘이 조금 더 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예. 그러니까 원래 잘했던 애들이에요. 여기서 잘했는데 조금 더 잘했다고 해가지고 야 이제 주도주다. 아니 그냥 원래 주도주였다니까. 2350 회복하고 나서 2280대까지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지수 위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새롭게 돈을 쏘는 섹터가 나타나요. 왜? 여기 큰 돈의 변화가 나타났는데 이게 지금 주식시장으로 아직 연결이 안 되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 비슷한 흐름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2023년도) 8월달 그 다음에 1월달 요때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건 돈의 구조예요. 돈의 구조, 본질적인 거. 어떤 돈의 구조로 자금들이 유입이 되고 커졌다가 줄어들었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돈의 구조가 언제랑 비슷하냐면 2023년도 요 구간, 7월 달에서 8월 달 요 구간하고 굉장히 비슷하다. 제가 이걸 왜 기억하냐면 제가 아침에 보통 5시 반 정도 일어납니다. 5시 반이나 다시 한 40분, 50분 이 정도 일어나면 일어나자마자 저는 이불을 바로 안 개고요. 바로 명상해요. 5시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눈 깨면 이불 개기 전에 그냥 바로 명상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생각해요. 일어나자마자. 그래서 그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크게 두 가지인데 오늘 하루는 어떻게 생산적으로 보낼 것이냐에 대한 디테일한 계획들을 세우는 거고 방송은 오늘 어떤 식으로 이걸 전달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부분하고요. 주식에 대해서 복귀합니다. 어제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었는지 돈의 구조.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요거를 거의 3년 가까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때 어떤 식으로 돈의 구조가 움직였는지를 제가 다 기억하는 거예요. 요때도 기억을 하고 있고 요때도 다 기억합니다. 다 기억해요. 그래서 기억해요, 여러분. 근데 이걸 명상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운전할 때도 하고 화장실에서 이제 볼일 볼 때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운동할 때 산책할 때도 합니다. 이걸 계속 한 하루에 3번에서 4번 정도 복귀해요. 그날 시장 구조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러다 보면 어떤 식으로 돈의 구조가 움직였고 이러한 구조가 나왔을 때 시장이 크게 변동이 됐는지를 기억을 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실적도 보는 거고 산업도 보는 거고 이슈도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랑 비슷했기 때문에 저때 구조하고 지금 현재 시장 구조가 비슷한가. 그리고 그때 요 단계 3단계 레벨업 되려면 요 현상이 필요했었는데 지금 그 현상이 없으면은 상대적으로 좀 조심해야 되겠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슈나 이런 거에 제가 안 따라가는 거예요. 더 큰 틀이 잡혀져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요때가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거는 현재 시장 구조가 요때랑 굉장히 좀 유사해 보인다.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요거 때문에 시장에서 주도주가 없었다가 배터리라는 주도주가 등장했어요. 배터리라는 주도주가 등장을 했습니다. 배터리라는 주도주가 등장을 하면서 요때 있죠? 3월 달에서 5월 달. 요때까지는 배터리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나 포스코 퓨처엠이 먼저 시장에 자금을 끌고 왔었어요.
그래서 포스코 퓨처는 한 10만 원대에서 20만 원대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가서 지수보다 먼저 정구점을 돌파를 했었는데 배터리가 7월 달에서 8월 달까지 가는 데 있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뿐만 아니라 유럽 쪽에서도 호재가 막 터지면서 에코프로 그룹하고 포스코 그룹하고 그죠? 이게 이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면서 리튬 테마 뭐 이런 거 장악하면서 거의 시장의 최고점 2650대까지를 끌고 갔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주가가 10배 이상 터지는 주식들이 수두룩했으니까 작은 주식들 가운데. 근데요. 요 기간 동안에 얘네들이 주도주였잖아요. 그죠? 주도주였잖아요. 지금의 주도주는 누굽니까? 조선주하고 방산주예요. 전력주 주도주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조선주나 방산주에 비해서는 주도주가 아니에요. 원자력 주도주입니까? BHI라는 한 종목만 보면 걔 주도주인 것 같지만 한전기술 필요하면서 한전 KPS 원자력 집단을 보세요. 방산이나 조선주만큼은 안 됩니다. 건설기계 아니죠. 걔네들은 그냥 순환타운인 거예요. 5개의 어떤 섹터 가운데 순환되는 정도. 사실상 조선주하고 방산주 정도가 이번 구간에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저 당시 이때처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리고 나서 원전주가 있고 전력주가 순환매가 도는 거고 건설주가 순환매가 도는 거고 요번에 이제 화장품 관련된 섹터들 그죠? 요런 애들이 이제 실적 호전주 때문에 이제 급등하는 요런 흐름들이 있었고 요런 테마가 좀 붙었던 거예요. 자, 근데 저 당시에 배터리에 가려져 있었던 잠재된 후보주가 있었는데 걔가 누구였었냐면은 AI, SK 하이닉스였죠. 그래서 배터리만큼은 아니었지만 반도체도요. 2023년도 3월 달에서 5월 달 2350 요 구간에서 터닝 포인트가 나오고 5월 달 요 부근에 요걸 끌어올렸었던 거는 배터리에 누가 붙었기 때문에 그런 거냐면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이수페타시스 같은 주식들이 따라 붙으면서 갔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주도주가 바뀌었어요. 배터리가 무너지면서 이 자금들이 싹 우르르 빠져버린 거야. 그리고 나서 요 상승은 다 뭐로 바꿨었냐면 이 반도체 AI 이 AI 반도체를 가지고서 완전히 팔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 기간 동안에 배터리는 요 정도까지만 상승하고 요 다음부터는 소외받았어요. 대형주들은 안 움직였다고. 신규 상장주가 움직였죠. 이 당시에는. 에코프로, 머티나 이런 신규 상장 주식들만 조금 올라갔었고 나머지 대형 배터리는 왕따 당했었어요. 그리고 롯데에너지나 이런 주식들은 오히려 신저가를 기록하거나 첨보 같은 소외받았었지. 지금도 소외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AI 반도체에 뭐가 붙었냐면 이제 삼성전자 소부장팀이 붙은 거예요. 여기 이제 자동차도 붙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기간 동안에 판을 싹쓸이 했었던 이 배터리가 판에서 완전히 빠지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배터리가 주도주라고 생각을 해서 배터리가 빠지면 배터리를 더 사가지고 돈을 벌려고 했는데 그다음부터 소외받는 거야. 반도체가 완전히 주도주로 바뀌어버려도 새로운 왕으로 등장을 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를 차트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거 올해 주식시장 투자하는데 제일 중요한 순간에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자, 7월 달까지 24,000원짜리가 22만 원까지 에코프로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가고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17만 원짜리가 46만 원까지 60만 원까지 갔었는데 이렇게 가죠. 그죠? 이렇게 가잖아요. 자, 간 동안 배터리가 나머지 배터리들도 잘 간 애들 많은데 얘네들이 제일 대표적이었어요. 자, 그 기간 동안에 누가 있었냐면은 SK 하이닉스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SK 하이닉스하고. 자, 요 기간 동안에는
자, 5월 달이죠. 자, 요 기간 동안에는 어떻습니까? 소외를 받죠. 하이닉스가. 그죠? 86,000원대 요 기간 동안은 엄청난 소외를 받잖아요. 요 기간 동안에 배터리는 에코프로는 5만 원짜리가 16만 원까지 3배 가지 않습니까? 그죠? 3배 가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예. 하이닉스, 요 당시 하이닉스도 그렇지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대부분 반도체가 저랬었거든요. 그죠? 그리고 나서 요 상승하는 요 기간 동안에 요 기간 동안에 여기서 이제 못 버텼던 사람들이 요 구간에 이 주식을 따라가요. 그래서 급락이 된 다음에 이렇게 다시 올라가면서, 그죠? SK 하이닉스도 올라갔지만, 에코프로도 역시 주도주니까 올라가서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이해되죠? 그리고 나서 배터리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순간,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주도주로 한번 딱 바뀌는 시점이 딱 나와버리면, 요런 식으로, 요때가 되겠죠? 슈팅 나오고 나서 이때가 30만 2천 원까지 갔지 않습니까? 30만 2천 원까지. 이게 순식간에 한 3분에서 5분 만에 25%가 빠진 거예요. 여러분, 순식간에 25%가 빠진 겁니다. 이 슈팅을 만든다고 반드시. 그죠? 그리고 나서 얘가 빠지기 시작을 하면서 같이 주도주는 아니었지만 주도주 가능성이 있었던 섹터들 내에서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기간 동안에 판이 바뀌면서 나중에는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요렇게 바뀌어버린다고. 요 구간 있잖아요. 요 구간 동안에 이제 슈팅 때 있죠. 여기서 매들 못했던 사람들이 여기서 한번 샀다가 한번 먹은 사람들이 이제 뒤늦게 슈팅 나오게 되면 요 구간에서 뒤늦게 따라간다고. 근데 제가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판이 바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판이 바뀌면, 그죠? 바뀌는 징후가 보이면 우리가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될지는 여기 가서 아는 거지만 이렇게 무너지는 요 시점 있죠. 지수가 무너지는 시점에 주도주가 될 것 같다는 싶은 주식들은 돈이 부족하더라도 먼저 저점을 짓거나 먼저 고점 돕고 덜 빠진다고. 그러면서 자금이 쏠리는 현상들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SK 하이닉스가 판을 바꾸면서 이제 반도체로 쪽으로의 어떤 시장 흐름을 바꾸면서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랠리가 나왔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 반도체가 누구한테 바톤 터치를 한 겁니까? 작년도 11월 달에 SK 하이닉스가 무너지고 누가 가졌던 거예요? 조선주가 가져갔던 거죠. 11월 달에. 작년도 11월 달에. 11월 초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그죠? 11월 달이면은 한 요쯤 되겠네. 그죠? 요쯤 돼서. 요 정도쯤 돼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주도주가 판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니까 요 정도 버텼지 나머지 반도체는 막 반토막 나고 그랬었어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잘 봐봐요. 에코프로로 배터리의 대장이 나오고 나서, 그죠? SK 하이닉스로 반도체로 주도주가 바뀌었고, 반도체로. 그리고 배터리. 그죠? 이거 2023년도 11월 초가 되는 거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7월 말이 되는 거고, 에코프로나 뭐 포스코, 퓨처엠 이런 그룹도 보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SK 하이닉스가 이때부터 뭐로 바뀐 거예요? 조선주, HD, 현대, 중공업으로 바뀐 겁니다. 그 다음이 지금 바뀔 가능성, 요 징후가 보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요 징후가 지금 보인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현명하냐면, 이거 가지고서도 저도 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신이 아니니까 뭐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이렇게 시장이 전개될 거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변곡점에서 나타난 징후들이 좀 보이니까 가용현금을 조금 늘려놓자는 얘기죠. 가용현금을 늘려놓으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폭락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뭘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자금이 쏠리는 걸 확인하자는 얘기예요. 만약에 바이오로 쏠렸어. 근데 나는 뭐 조선주에 몰빵을 해놨는데 조선주 그때부터 빠지기 시작해. 아니면 원자력에 몰빵을 해놨는데 그 다음부터 막 갑자기 배터리나 반도체 관련된 어떤 호재가 나와서 반도체로만 자금을 확 쏠려버려. 그럼 그것도 몇 개월 가거든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가용현금을 좀 늘려놓고 이 새로운 주도주가 나타난 이 쏠림 현상을 확인한 다음에 움직여 가자.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약간 뭐 매매가 좀 어느 정도 잘 되시는 분들은 지금 주도주들 사이에서 트레이딩 짧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약간 좀 고수의 영역으로 좀 보고, 이제 불특정 다수가 보는 대부분의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제시하는 게 가용현금을 늘려놓고 특정 섹터 쪽으로 자금이 쏠리는 걸 확인해야 된다. 그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좀 기다렸다가, 그리고 나서 좀 대응하는 게 어떻겠느냐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전략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김정수 운용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